네, 더불어 금일 강민아 통역사가 질문과 답변 순차 통역으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데 이 국보 때문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영화가 3시간 있기 때문에 끝난 후에 화장실 괜찮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이 이어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ね、確かにプサンの時は映画祭なので非常に何か映画祭という熱気というか熱狂の中で、俳優も一緒に何かその気分をどこか味わう、そういった雰囲気がありましたけど、今回は本格的にね公開を控えてなので、ちょっと緊張感が違うというか、より韓国の皆さんにこの映画をどう伝えていけばいいのか、受け止めていただくのが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より真剣に考える、場所かなと思って感じています。 네, 부산국제영화제 때는요, 그 영화제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열기와 열광 속에서 배우들도 함께 왔었기 때문에 영화제의 분위기와 그 기분을 맛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인 개봉을 앞두고 왔더니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객분들께서 정말로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또 어떻게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 영화 국보는 역대 실사 영화 흥행 2위에 이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위까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1000만 돌파라는 건 어쨌든 기념비적인 숫자인데요. 실감이 나시는지, 특히 또 일본에서는 1000만 관객 돌파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はい、自分でも非常に驚くべき数字というか結果だと思っていて、まさに今1位を目前にして公開も続いているので、もう間もなく、より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高い結果をご報告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実感としてはそうですね、特に公開が始まって、1週目、2週目、3週目、4週目、5週目と週ごとに観客数が増えていった時に非常に何かこういうふうに作品の熱というか若い層だけではなくて、若い層だと分かりやすく SNS とか情報が伝達していくんですけど、非常に高い60代、70代、80代の高い層の方々にも実際の口づてでまだまだ人から人にこの映画の熱というのが伝わ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驚きと喜びを感じました。 네, 일단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 놀라운 숫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위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계속 상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보다 높은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감이라는 것은 사실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 개봉한 첫 주부터 5주차까지 계속해서 관객 수가 증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때 이 작품에 대한 열기를 어느 정도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젊은 층들은 물론이고 젊은 층들은 SNS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알기 쉽게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주고 있었고,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입에서 입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열정이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내한 기간에 유튜브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매체 그리고 내일은 또 봉준호 감독님까지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내한 기간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마에 가고 싶습니다. 마사지 受けたいです. 네,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너무 홍보를 많이 시켰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제 기자님 질문이 준비된 것 같아서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편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입니다. 영화 인상 깊게 잘 보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제일 한국인이신데 어떻게 이번 영화를 연출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일본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또 이 온나가타라고 하는 여자 역할에 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はい、確かに僕は日本ルーツが韓国にあって、韓国人レバのルーツがあります。ただ日本で生まれ育ったことによってその文化的な影響はやっぱり日本の文化の中で育っているので、多分想像されているより歌舞伎に対しての距離感っていうのはいわゆる日本の人たちとそんなに大きな違いはないと思っていて、歌舞伎という伝統芸能に対して例えば韓国人であるから何かちょっとこう触りづらいとかそういったことは一切なかったと思いますね。その上で、この歌舞伎の特に女方に興味を示したのはちょうど「悪人」という映画を撮り終えた後になんていうのかな、こう実は最初非常に伝説的な歌舞伎の女方の俳優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そういった実在する俳優さんをモデルにしたいっていう思いから、この歌舞伎の物語に着手し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彼らの、美しさはもちろん、ある種こう男性が女性を演じるというこう見ようによってはグロテスクさもあって、何かそのこう50年60年とこう芸を極めていく中での何かこう独特の振る舞いというか、その神秘性を含めて非常になぜそういったこうシルエットをまとっていくのかをちょっと解き明かしたいと思いました。 네, 확실히 저희 뿌리는 한국에 있고 저는 한국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인 영향은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상보다 제가 가부키에 대한 거리감 자체는 일반적인 일본인들과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부키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 예능인데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 예능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접하기 힘들다라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나가타에 흥미를 가졌던 것은 사실은 좀 더 이전인데요. 악인이라는 영화를 찍은 후에 처음으로 제가 그 온나가타라는 실제로 계시는 배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실제로 계시는 배우를 모델로 해서 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가부키와 온나가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남성이 여성을 연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거의 50년, 60년 동안 그 예술을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 신비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루엣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제가 알아내고 싶다 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제일 뒤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서지연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제 국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랑 부산국제 영화제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과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또 이어서 일본 영화 대표로 아카데미 출품하신다고 해서요. 이에 대한 소감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当然歌舞伎を題材にしている映画ということで日本の伝統芸能の代表的な存在でありますし、多分歌舞伎の存在は中身は分からなくてもその存在自体はもう世界中いろんな方々がイメージは抱い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ただこの作品に関しては歌舞伎の映画でありながら歌舞伎を演じる俳優であったりその俳優を支える家族であったりその人間たちのドラマに重きを置いているので
例えばそれが他の国においてもオペラがあったり、シェイクスピア劇があったり、例えばハリウッドでいうと映画の歴史もありますから、そういった芸術に関わる人生、芸術を高めていくために特に俳優などは舞台に立てばたくさんの光を浴びますけど、同時にそこに生じる影っていうのは非常に色が濃くて、その影を抱えながら光り輝いていく、存在でもあるわけで、そういった芸術に関わる生き方っていうのは例えばアメリカでも非常に興味を持って、普遍的な興味を持ってもらえると信じてます。 네, 당연히 가부키라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이고, 또 일본의 전통 예술로서는 가부키가 굉장히 대표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가부키에 대한 내용은 세계의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가부키라는 것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부키 자체를 그리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부키를 하고 있는 배우들, 그리고 그 배우들을 지지하고 옆에서 보살펴 주시는 가족들, 그들에 대한 휴먼 드라마의 무게를 두고 영화를 그려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의 경우에는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페라도 있고 셰익스피어의 극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헐리우드를 생각하면 영화의 깊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예술에 인생을 걸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런 배우분들, 그들은 사실은 보기에는 굉장한 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수반하는 그림자도 굉장히 넓고 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등에 지고 그 빛나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들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든 어디에서든 보편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좌측 좌측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교도선신 그룹 NNA라고 합니다. 그 질문은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의 약간 그 현장의 좀 리액션 같은 것도 직접 뭔가 느끼셨던 같은데 그때 그 뭔가 배우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의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特に、吉田君と、カンヌ以来だったのかなって、海外一緒に行くのは吉田君はもちろん主演なので、よく日本の舞台挨拶だったり、海外も一緒に行く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特にプサンの場合は黒川君が参加できたんで、なんていうのかな、彼と一緒に、例えば会見ではなくてあれ何でしたっけ、オープントークを一緒に行った時に、なんだろうな、当然まだ若いから非常に緊張もしてるし、なんかその姿が初々しくもあったんですけど、質問を受けて答えながら、何か答えるたびに僕の顔を見てきて、何か助けを求める感じが、これ撮影現場と一緒だなと思って、撮影の時も何か困ったり、何か自分の気持ちの中でモヤモヤがある時は、必ず何か顔を見て訴えてくるところがあるので、その感じをプサンでもなんか思い出していました。네, 부산국제영화제 때는요, 일단 요시자와리오 배우님은 그 전에 칸 영화제도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연 배우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종종 함께 무대 인사도 하고 또 다른 해외에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특히 쿠로카와 소야 배우가 함께 참석을 했다는 점이 좀 특이했는데요. 부산에서 오픈 토크를 함께 했었는데
그 쿠로카와 소야 배우는 당연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앳되고 순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기 전에 늘 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마치 현장에서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현장에서도 연기를 하기 전에 뭔가 질문이 있거나 스스로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늘 그런 식으로 저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부산에서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정말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 영화를 봤고요.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부산에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그 가부키 장면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부키라는 장면이 이렇게까지 정말 정말 이렇게 가슴 조리는 장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가부키 장면에 공을 들이셨는데 그렇게 그 가부키 장면 촬영하실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오늘 보고 제가 느낀 건데 클로즈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장한 얼굴의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보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특히 그 대역하는 장면에 맨 첫부터 눈물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리고 눈물도 있고 또 하나는 눈이거든요. 그 흩날리는 첫 장면도 그렇고 마지막에 공연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눈이 내리는 날에 공연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여러 클로즈업 그리고 눈물과 눈 이런 어떤 그 감독님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最初の質問なんですよ。舞台。ですね、歌舞伎の舞台の撮影に関しては非常に試行錯誤したんですけど、最も重視したのがこれは歌舞伎を紹介する映像ではなくて歌舞伎俳優のドラマだとした時に彼らの視点、舞台に上がった彼らがどんな風景を見ているのかというのと、舞台に上がってただ演技をするだけではなくて彼らが例えば私生活で抱えている、感情であったり、あるいは何か受けている重圧であったり、何か彼らの、舞台にこう上がって演じている時の喜び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彼らの内面を深くそこに接していくために、クローズアップを多用しました。まず 일단 가부키 무대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그 가부키 무대를 촬영할 때 가부키를 소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는지, 무대 위에서는 어떤 풍경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부키 배우로서 연기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 속에서 품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평소에 느끼고 있는 중압감 그리고 무대에 오른 기쁨, 그러한 다양한 내면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클로즈업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あと雪とかその顔の涙とか、はい、それはですね、そうですね、雪だけではちょっとなかなか語れなくて、雪と例えば血、雪の白さと血の赤さっていうことをメタ的なキービジュアルにカラーとして考えていて、雪の白さっていうのは簡単に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死をイメージする。それはただ人間が死ぬっていうことだけじゃなくて、白いものが全てを覆い隠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まっさらにゼロになるというか、そういった死のイメージの白と赤っていうのは、父親が流す血に象徴されるように、人間の生命を司る色でもあって、この白と赤っていうことが、他の場面でも例えば歌舞伎俳優たちは常に顔を白く塗って自分っていうものを一度全て何ていうんですかね、まっさらにするというか透明にして、そこに色を入れていく、赤を入れて役の生命を吹き込んでいくんですけど、例えば
緊張した菊男に俊介が来て手を震えてる菊男の代わりに化粧をしてあげるシーンなどもやっぱり真っ白な顔の菊男に俊介が赤を塗ってあげることによって血を飲みたいと言っていた彼に、血を分けてあげることは実際できないんで何かそういった赤を刺すことで自分の血をこう分け与えるような何かそういったイメージが湧くようにこの雪の白さ紛争の白さと赤っていうのをこう常に意識していました。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 눈에 대해서는 사실 눈 하나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 눈과 피를 굉장히 중시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눈은 흰 백색이고요. 그리고 피는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이 눈의 흰색과 피의 붉은색을 이 영화의 메타 키 비주얼 컬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눈의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죽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단순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흰색이 모든 것들을 뒤덮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제로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피의 붉은색은 그 초반에 나오는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가 흘리는 피도 있고 또 뒤에 피도 나오지만 피라는 것은 생명이 깃든 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과 빨간색을 가부키 화장에 있어서도 맨 처음에 배우의 얼굴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흰색으로 얼굴을 뒤덮습니다. 그것은 그 배우 자신을 투명하게 완전히 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붉은색으로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배역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대에 서기 전에 키쿠오가 너무나 긴장이 되어서 떨려서 화장이 안 될 때 슌스케가 오잖아요. 그때 슌스케가 화장을 도와주는데 하얗게 바른 그 키쿠오의 얼굴에 슌스케가 빨갛게 화장을 해줍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피를 마시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키쿠오에게 비록 자기의 피를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피를 나누어 주는 느낌 같은 것이 날 수 있도록 얼굴에 빨간색으로 화장을 슌스케가 해주는 그런 식의 그 연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눈과 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우측 뒤편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박지윤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상일 감독님이 이제 K 콘텐츠를 어떤 걸 즐겨보는지 궁금하고 또 함께 작업하고 싶은 한국 배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ですね、国宝が公開してからちょっと時間があまりなくてそんなにたくさん見れてないんですけど、最近というか印象に残っているのは僕前作の「流浪の月」でホン・ギョンピョ撮影監督と一緒に仕事をしたので彼の最新作である「ハルピン」ですね、それを劇場で見てやっぱりトップカットからのその映像の力強さっていうのを非常にまた感銘を受けたし、以後のネットフリックスで以後の寸部を見まして、やっぱりイ・ビョンホンさんの素晴らしさ、を感じましたね。 네, 사실 국보가 개봉한 이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콘텐츠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인상에 남은 것은 사실 제가 유랑의 달이라는 작품을 홍경표 촬영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홍경표 감독님께서 작업하신 하얼빈을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역시 톱으로 나오는 컵부터 시작해서 그 작품의 영상이 가진 힘을 너무나 느끼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했던 승부라는 그 작품 바둑이 나오는 작품을 보고 이병헌 배우님의 훌륭함을 또 많이 느꼈습니다. あと国宝の前にパチンコ2をディレクターとして参加したんですけど、そこで出会った本当に韓国の俳優たち、キン・ミンハーとかイ・ミンホーとか彼らと本当に僕初めて海外で仕事したので、もう本当に彼らのおかげでやりきれたというか非常にこう
彼らとのセッションは非常に新鮮だったし、いい記憶ですね。やっぱり韓国の俳優の、なんていうのかな、こう考え方とか、その演技に対するこう理論がしっかりしているというか、なんか本当に基礎が非常によくできているので、何かこ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非常にこうスムーズだったのを記憶しています。 네, 그리고 제가 파친코2라는 그 시리즈에도 연출로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때 또 한국의 배우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민하 배우나 혹은 이민호 배우님이 또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와 함께 작업을 한 것이었는데 이런 한국의 배우들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한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우분들은 사고방식도 굉장히 또 확고하고 또 연기이론 자체도 확실하고 기초가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히 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特に最初はユン・ヨジョン先生がすごい怖かったんですけど、一緒に仕事したらものすごく信頼関係が作れて、嬉しかったですね、これ。 그리고 특히 처음에는 윤여정 배우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뒤편에 계십니다. 예, 저 한겨레 신문의 김은영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과 같이 작업했던 일본 배우분들이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하드한데 현장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힘든 만큼 되게 많은 걸 배운 현장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 작품 경우는 이제 일상 연기나 뭐 액션 같은 것뿐만 아니라 가부키를 굉장히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또 감정을 그 안에서 어떤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좌절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담아야 돼서 굉장히 연출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배우들이 가부키를 어릴 때부터 했던 배우들도 아니고 그 두 주연 배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까지 배우들을 또 밀어붙이면서 좀 완성도를 좀 올리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현장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우들의 이야기지만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는 게 가부키 배우들이다라고 했는데, 배우는 아니지만 감독님도 예술인으로서 어떤 그런 열망, 어떤 뛰어난 작품을 위해서 뭐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悪魔に魂を売って素晴らしい作品を作れるんだったらどうしますかって聞いたら、多分韓国の映画監督みんな売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僕も売ると思います。 일단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감독님들 다 영혼을 팔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면 팔 것 같습니다. それは一つの比喩ですけど、やっぱり何かこう自分の人生において何か引き換えというか、何かを犠牲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それを意識し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結局気候もそうですけど、我々も突き詰めてそこに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進めば進むほどやはり無意識のうちに犠牲っていうものが犠牲なのか、何かちょっと欠落してしまうものが存在するんだ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그 악마에 대한 것은 좀 비유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려고 할 때 무언가를 꼭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쿠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겠지만 끝까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밀어붙였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아갔을 때 무의식 중에서 무언가가 희생될 것이고 무언가가 결락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あとこう연출演出をどうしたか、そうですね、歌舞伎の。 はい、
特に今回本当にご指摘されたように歌舞伎俳優ではない映画の俳優が歌舞伎を演じるっていうことのハードルの高さ難しさはとにかく彼ら、本当に主演の2人含めて皆さん重々に理解してもらってスタートしたんですけど、とにかく彼らが当然歌舞伎っていうものに対する敬意を非常に抱いているのと、自分たちがこの歌舞伎俳優としての存在感、リアルな存在感を映画の中で示さなければ、体現しなければ、この映画そのものが崩壊するっていうことを理解していたし、それを理解するように僕は話をするので、重圧と彼ら自身がやっぱり戦わなきゃいけ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一つで、それがために彼らは本当に必死に歌舞伎に取り組んで、練習に稽古に取り組んでくれたんですけど、くれました。でさらに現場では僕が彼らは歌舞伎をしっかり見せ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を自分たちに課して1年以上稽古した上で、現場で僕が伝えたのは歌舞伎俳優だけでは不足だっていうことですね。歌舞伎俳優では不足じゃなくて、歌舞伎をリアルに表現するだけでは不足で、その内面にある菊尾なら菊尾の何か彼が抱えている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何が彼を抱えてこの歌舞伎を演じているのかっていう、そこを演じなければいけない、そこを引き出さなければ映画の意味が薄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伝えて、取り組んでもらいました。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부키 전문 배우가 아닌 영화 배우들이 가부키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높은 허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 2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허들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스타트를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가부키 배우와 가부키 자체에 대한 경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화 속에서 가부키 배우로서 리얼한 존재감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 영화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은 그들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무언가를 그 중압감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 자신이 결국 그 자체 그 사실과 싸워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굉장히 필사적으로 열심히 가부키 연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장에 왔을 때 그들은 이 가부키 자체를 확실하게 잘 연기해내기 위해서 1년 이상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가부키만 리얼하게 표현하고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령 키쿠오라면 키쿠오가 자신이 안고 있는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영화의 의미가 굉장히 희박해진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네, 다음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W 인가일 기자입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토한 콤비로 나오는 두 주연 배우 캐스팅하게 된 계기랑 비하인드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중에서도 요시자와류 연기가 되게 빛났는데 그 현장에서나 영화에서 직접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감상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吉沢君は本当にこの映画の企画が立ち上がったのがもう5年以上6年以上前なんですけど、その時点から菊を演じるのは彼しかいないと思っていて、というのは演技がうまいとか演技のレベルとかそういうことを超えてですね、菊尾という人間が持っている、あるいはそれを吉沢君が持っていると僕は思っていたその、空虚感、何かこう心なのか体なのかどこかになんか大きなこう穴が開いていて、掘っても掘っても底が見えない、何かそういった広い
空洞みたいなものを抱えている。それでいて彼は、皆さんご存知の通り非常に造形が美しくて、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演技をしていないと、例えば本当に部屋の隅に置いてある綺麗な陶器の人形のようで、演技をしだすとたちまち何か人形が人間にこう変わるかのような、何かそういったちょっと特殊な佇まい、雰囲気を持っている俳優だと思って彼しかいな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し、横浜君は流浪の月で初めて一緒にやって、また吉沢君とはまた対照的な、何か彼の場合はより自分の熱意、自分のこう思いというのをこう外に見せたい方なんですね。見せて何かこう、自分を高めていく。で彼は空手のチャンピオン、子供の頃ね、中学生ぐらいの時チャンピオンでもあったので、何かを突き詰めるってことに対して非常にストイックで、彼なら歌舞伎俳優にこう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難しいこう役割を背負えると確信しました。네, 일단 이 영화의 기획이 생긴 그러니까 기획을 한 것은 거의 5, 6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 시기부터 이 주인공으로서는 요시자와 류 배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기가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연기의 레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키쿠오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요시자와 류라는 배우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공동감, 텅 비어있는 느낌,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은 마음에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고 무언가 큰 구멍이 뚫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을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무언가 투명하면서도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시자와 류님은 또 외연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는 어느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도자기 인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인형이 살아나서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특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요시자와 류 배우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부터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코하마 류세이 배우님에 대해서는요, 일단 유랑의 달이라는 저의 그 전작에서 함께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시자와 류 배우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의라든지 생각을 밖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더 위로 올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코하마 배우님은 중학교 때 가라테 챔피언을 했었다고 들었고요.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매우 열심히 집중적으로 추구해서 해내는 그러한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부키 배우를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겼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캐스팅을 하였습니다. それで吉田君に関してその撮影でいうと現場でいうとですね、曽根崎真珠のお初を紀子が演じる時のその舞台のシーンで、彼が死ぬ覚悟が聞きたいっていうその名台詞を吐いて、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先ほどの方に答えたように、歌舞伎を上手に演じるだけではなくて、その彼の内面の重圧や喜び含めて全てをこうさらけ出す表情を見せてくれた瞬間をこうクローズアップで撮れた時に、この映画がこう見せるべきもの、何を自分は見たいと思っていたのかっていうことが一つはっきりした瞬間でした。 네, 그리고 그 요시자와 류 배우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소네자키 동반자살이라는 그런 작품을 연기하는 부분에서 오하츠라는 역할을 연기하잖아요. 그 무대에서 그 죽을 각오를 들려주시와요라고 하는 그런 명대사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가부키 배우로서 가부키의 연기만 잘
해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로서 내면에 안고 있는 중압감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순간을 클로즈업으로 제대로 잘 찍어내었을 때 제가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뒤편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좀 아까 다양한 연령대의 일본 관객의 반응을 마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인상 깊은 반응이 궁금하고요. 이를 토대로 요즘에 한국에서 귀멸의 칼날 등 좀 일본 애니메이션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국부의 어떤 지점이 한국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지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잠깐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가 되게 여러 사람의 생애를 예술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감독님에게 예술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そうですね。反応これはそうだな、アニメーションのこう爆発的な人気と関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感想で嬉しかったのはなんですか、この映画館でこの映画を見れてよかったっていう、それは映像的なこう美しさとあと音響の迫力含めて、でしかも3時間っていう映画が映画館で見た時にあっという間に過ぎていったっていう、この何かとてもこう自宅でテレビやパソコンではこう味わえないそういった体験を映画館でできたっていう感想が多かったのが非常に嬉しかったのと、あと本当に年代の高い観客の方で本当にもう20年ぶりに映画館に行ったとか、普段こう自分のこう街には映画館がないからめったに行かないけど、こう10年や20年ぶりに映画館まで行ってやっぱりこれをこう確認したかったというか見たかったで、そしてそこまでして見てやっぱり良かったっていう、そういった何かこう映画から離れた人ももう一度こう映画館に来てもらえたという感想は非常に嬉しかったですね。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다양한 연령대의 반응 중에서 일단 애니메이션의 폭발적인 인기와도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소감 중에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아서 기뻤다라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상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음향적인 박력도 있었고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TV나 혹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보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소감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꽤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쓰신 소감이었는데 20년 만에 영화관에 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동네에 영화관이 없는데 그래서 한 10년, 20년 만에 일부러 영화관까지 가서 이것을 보고 싶었고 가서 보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보기를 잘했다라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과 이미 멀어진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 소감이었습니다. あと韓国の人にどう伝わる？いや当然歌舞伎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何か敷居の高さというか距離を感じら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でもこの作品の中で描いている重要な要素としてこの血統ですね、血筋がつないでいく、継承していく、でそれに対して血筋のないものが外部から入って、その両者がこう葛藤を抱えながら、お互いこう切磋琢磨していく、韓国のお客さんは分からないです、これ僕の偏見かもしれないけど OTT とか見ると
本当に復讐の物語が多くて、ただこう何かこれは復讐の物語ではない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復讐や恩仇とか嫉妬などを超えて芸を極めるために生きていく人間のちょっとその崇高な魂、それは美しくもあるけどでも時に残酷で、失うものも多くて、そういったこうトータルとして映像もその歌舞伎という芸もそうだし、そういった人間の生き方も含めて何かこう美しいものとして捉え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と思います。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한국 분들은 가부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일단 혈통과 핏줄로 계승이 되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혈통이 없는 외부인이 그 혈통으로 계승이 되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점, 그리고 이 두 명이 갈등하면서도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OTT를 보면 좀 복수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니고, 복수심이라든지 그런 그 원한이나 질투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예술적인 면을 갈고 닦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숭고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잔혹한 부분이 있고 또 읽게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예술에 대한 것과 예술을 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한국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最後の質問に対しては今の答えにほぼ近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芸術の意味ですよね。やっぱりなんていうのかな、本当に人間のこう心根というか魂をこう浄化させてくれる存在だと思っていて、正直僕自身もねいろんな当然こういう仕事をしているといろんな嫉妬や、何かこう悪意みたいなものを当然持ったりもするんですけど、やはり何か本当に何かこうひれ伏すような美しいもの、何かあるいは感動みたいなものを前にした時にやっぱりそういった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悪意というか何か自分の中での、何かこうすすをかぶったような感情がやっぱり消えていく、浄化されていくので、やっぱり芸術は何かこう人間のこう怒りや負の感情をこう浄化させてつないでくれるものだし、そういったものを作り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세 번째 질문인 그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깊이 있는 것, 그리고 영혼 같은 것을 정화시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질투도 생기고 악의를 품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울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 제 안에 있는 악의나 더러운 감정, 그런 것들이 정화되고 굉장히 깨끗해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분노라든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정화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 러닝타임만큼 지금 기자간담회도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 질문만 빠르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전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 그 아역 배우 분량도 초반에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키코랑 슌스케 아역인 쿠로카와 소야나 코시야마 케이타츠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많이 어린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부키 배우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배역에 대한 연기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디렉팅 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 원래 이전에 인간 국보였던 만키쿠가 이제 나이가 들고 누워 있을 때 그 화면에 빨간 색깔 그 도자기 인형 같은 게 잡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키코 성인 키코 연기한 요시자와 료가 연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도자기 인형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의도하고 배치한 소품인지 두 개 궁금합니다. 若者たちのあれをどう、そうですね、難しいな。そうですね、それに関して言うと、もう本当に特に彼らが歌舞伎の訓練、稽古をする、僕は歌舞伎の訓練は当然できないんですね。でその彼らを歌舞伎を訓練してくれる歌舞伎の関係者の方がいて、やっぱりその人たちととことん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人たちにとことん仕込んでもらったんです。本当に全く映画の俳優だからこれぐらいまでできればいいやってことではなくて、もう本当にその教える人たちも真剣に子どもたちと向き合って、鍛えてくれた。こんなこともありました。黒川君が、なかなか最初の、セリフがなかなか声が出なくて、何回やってもできなくて、ちょっとテンションが落ちた時があって、そしたらもうその先生がそんなんじゃ教える気にもなれないって言って、もう帰っちゃったんですね。で彼を残して帰って、それぐらい本当に厳しく向き合っ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が一番の成果だと思っています。 네, 그 아역들의 그 연기에 대해서는 일단 가부키 훈련이 좀 많이 있었는데 가부키 훈련과 연습 자체는 제가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부키를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붙어서 그 아역들에게 가부키를 많이 연습을 시켜주시고 가르쳐주셨는데, 단순히 영화 배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라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냥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 아역 배우들을 훈련을 시켜 주셨고, 예를 들어서 쿠로카와 소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해야 되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로카와가 굉장히 텐션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가르치는 이 선생님께서 이런 식이면 나는 가르칠 마음이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쿠로카와를 혼자 남겨놓고 가셨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엄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엄한 훈련의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と最後の人形ですよね。これね、よく見つけましたねというか、そうなんですよね。万菊とやっぱり万菊さんっていうのは菊男の本質を見抜いてるもちろん人なんですけど、でも彼らに実は共通している部分も感じ取っている人だと思っていて、じゃあ万菊さんはどんな俳優人生を送ってき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なんだろうな、彼はじゃあ自分っていうものを何かなんだろう、自分と対話する存在っていうものが何かあ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もちろんあれですよ、人形と話してると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て、何か自分を擬人化、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自分を何かに置き換えて、何か魂をちょっと出したり入れたりと、そういう時にやっぱり人形っていうものが常に彼の傍らにあるっていうイメージが湧いたんですけど、その人形をどういう人形にすべきか、サイズをどれぐらいの大きさにすべきかということは、これ意外と延々と撮影直前まで美術チームと悩んだし、撮影においてもピントを送るべきか送らないべきかっていうのが非常に議論になって、
まあ結果的に全くピントを送らないけど存在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いかに観客に分かっていただくかっていう距離感の撮影になりました。 네, 그리고 그 만기쿠 씨의 그 방에 있는 도자기 인형은 굉장히 잘 발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만기쿠 그 배우님은 만기쿠는 영화 속에서 키쿠오의 본성이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쿠와 또 키쿠오에게는 서로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기쿠는 과연 어떤 배우의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 혹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인형과 대화를 실제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형을 마치 자신을 의인화시킨 것처럼 그 자신의 영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인형 같은 것이 늘 그의 곁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형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의 인형으로 할지에 대해서 촬영 직전까지 미술팀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띄게 둘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그냥 존재한다 정도만 알 수 있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객들이 저기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알 정도의 거리감으로 인형을 두었습니다. 네, 이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보는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네. 아니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 ですね、本当に僕自身が韓国にルーツがある韓国人になるっていうことと直接的な結びつきがあ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なんだろうな、血統とそれによそから来た人間っていう何かそういったこの映画の構図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僕自身の経験というより僕自身が何か生まれ持ってきた要素と重なるところもあって、どこかやっぱり他の国と比較した場合やっぱり韓国のお客さん観客の皆さんには何かそういった点をより密接に感じ取ってもらえたらより嬉しいです。 네, 정말로 저 스스로가 한국이 뿌리인 사람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꼭 그 점이 이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온 인간이라는 것 그런 식의 영화적인 구조는 아마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요소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의 관객분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잘 느껴주신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楽しんでください、映画を。それが一番です。 그리고 영화를 기대하고 봐주십시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즐겨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여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좌측으로 잠깐만 나가주시고요. 네.